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리나입니다. 여러분 주말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주말 동안에는 여름의 본격적인 시작처럼 아주 화창하고 뜨거웠습니다. 저는 주말 동안 해리포터의 불사조의 기사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불사조를 보면서 불사조가 불을 막 내뿜으면서 죽지를 않는데 그 불사조를 보면서 우리 시장도 좀 그렇게 활활 타오르고 절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생각에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좀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시장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진단쇼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여기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태리님 보이네요. 네, 태리님 안녕하세요. 1등 하셨어요.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나비님 안녕하세요. 준호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도 안녕하세요. 네, 태리님, 미나 불사조 누나 하는데 저도 불사조처럼 좀 항상 그렇게 활기차고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불사조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선은 지난 금요일의 장부터 좀 돌이켜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의 시장은 좀 감칠맛 나는 시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 초반에만 잠깐 기대감을 심어주고 또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한 우리 시장이었는데 오늘도 약간 그런 기미가 없지 않아 보여가지고 살짝 불안하기는 합니다. 원래 줬다 뺏는 사람이 가장 치사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요즘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고 또 여러 가지 좀 악조건이 이렇게 같이 겹치게 되면서 우리 시장 장 초반에 잠깐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2,30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버릴지 이제 좀 손절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버텨봐야 할지 좀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나은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진단쇼에 대기 중이니까요. 고민되시는 종목들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는 종목명,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 문의를 통해서도 좀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니까요. 네,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최태규 전문가 그리고 금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먼저 최태규 전문가 먼저 전화 통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역시나 좋지 않습니다. 좀 암울한 시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3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좀 기록했다고 하고 또 그동안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나름 선방을 해줬던 2차 전지주들, 방산주들이 빠져나가면서 좀 수급적으로도 불안정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환경이 많이 좋지는 않은데 여기서 그나마 좀 희망의 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했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실적 시즌을 기반으로 좀 우리 시장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실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적이 반등의 고리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들의 가이던스라든가 증권사 컨센서스 보면은 일단 2분기부터 안 좋을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결국 그러한 부분이 일정 부분 지금 시장의 하락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시장의 반등 요인은 무언가라고 해서 저는 14일 날 발표할 CPI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CPI가 전달에 이제 8.6%였는데 이번 달에 그 이상 나올 거냐 아니면 이 이하로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하로 나오든 이상으로 나오든 일단 CPI 예로 인해 가지고 시장은 어느 정도 변곡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CPI로 인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저점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방금 아까 에서도 그런 말 했어요. 줬다 뺏는 게 아주 얄밉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 줬다 뺐다 이걸 반복한다라는 건 어찌 보면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로 인해서 아마 스물스물 보이지 않게 시장을 다지는 모양새가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그동안 제가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위로 좀 보고 가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차트 하나 제가 꺼내놨는데 이게 우리 거래소 주봉 차트입니다. 오늘도 2284까지 내려갔다가 끝을 모르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파란색 선 하나를 꺼놨는데 그게 뭐냐면 어찌 보면은 그 변곡 지지와 저항을 보여주는 그 가격대가 저는 2270 그 정도 보고 있어요. 그게 결국 이러한 가격대는 뭐예요? 지지해주는 올라가기 위해서 지지해주고 또 그 이전에는 맞고 떨어지는 저항의 가격대가 저는 2270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그 가격대에 올 거냐라고 해서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 보고 한 2250에서 2290 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시장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과거에도 항상 지금 시장 보통 이제 베어마켓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베어마켓이 맨날 떨어지기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반등 나와요. 그래서 그 반등이 나는 이 7월에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되면 일정 부분 상승 쪽으로 방향 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저점을 향해 가는 그러한 마지막 구간 조금만 더 가면 빛이 보이는 터널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여기서 가장 크게 중요하게 작용될 부분이 미국에서 발표되는 CPI 지수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CPI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 이렇게 인플레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로 두시고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연준의 반응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체크 포인트로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그러면 이번에 좀 시장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이 좀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반도체 쪽은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얘기가 들려 나오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레포트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우리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의 가장 강점은 메모리 쪽인데 이 메모리 가격들이 자꾸 이제는 하향화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가 이쪽 그래도 그동안 이 메모리 쪽 보고 갔었는데 이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좀 하락한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비메모리 쪽으로는 뭔가 가시화된 이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또한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끝없이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튼 이 반도체 많은 시장에서는 이 쇼티지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들어 막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아직까지 이 반도체 쪽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재고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죠. 가전제품도 재고가 막 쌓여져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이 반도체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닥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막 가전제품도 주로 집에 있다 보니 가전제품도 사고 컴퓨터도 바꾸고 그러한 것들을 했는데 컴퓨터를 우리가 1년마다 바꾸나요? TV를 1년마다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 그러한 것들 사이클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자동차 쪽은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결국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퍼센트로 보면 10%, 2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 크게 봤을 때는 그닥 긍정적인 환경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한 이 삼성전자 아니면 이 반도체 이쪽 시장은 1년 전, 2년 전 좋았잖아요. 그러면 사이클상 지금은 내려가 가지고 바닥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모양새는 결국 1년, 2년 조금 더 추스려지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의미 있는 모양새가 나오기 전까지는 쉽지는 않다. 그리고 저는 긍정적으로 아까 시장을 조금 우상향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건
매어맞게 랠리 과정 속에서의 상승이지 결국 이후 지나면 분명히 7월 달에 저점 깨고 또 내려가는 모양새가 저는 2023년에도 나타날 거라고 봐요. 우리 과거의 주식시장 보면은 막 시장이 3년, 한 번 하락하면 3년, 4년 기본적으로 하락하고 반등 나오거든요. 우리 이제 1년 하락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1년 정도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 나오면서 떨어지는 거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 트레이딩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여튼 결론적으로 우리 반도체, 우리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결국 이 반도체 쪽 문제가 우리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엄청나게 어지간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 뚝뚝뚝뚝뚝 떨어졌어요. 그죠?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도 그냥 여기서 그냥 죽어요? 아니죠. 일정 부분 반등은 나오겠지만 얘네들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반도체가 원래 우리 시장에서는 디딤돌 역할을 했었는데 언제 이렇게 걸림돌로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업황 분위기 자체가 좀 어둑어둑해서요. 여기에 햇빛이 좀 들 때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까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종목 진단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른생활님의 종목이고요. 아톤입니다. 이 진입가는 27,500원이고요. 또 보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이 보안 관련주로 매수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아톤이 은행 모바일 OTP 관련해가지고 이 리포트가 예전에 나온 바 있네요. 여기에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진입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주가부터 살펴보시면 3% 넘게 좀 밀리고 있네요.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최근에 좀 급락세를 연출했기 때문에 27,000원 구간에서 이렇게 좀 진입을 하시고 계속해서 하락세만 나타나가지고 좀 고민이 되셔가지고 여기에 남겨주신 것 같거든요. 네,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반등의 움직임이 보일 기미가 있을까요? 네, 27,500원이면은 뭐 한번 좀 매수해봐도 되지 않나 뭐 그러한 가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주가 흐름 보여주는 건 제가 봤을 때 우리 상장된 주식 수가 한 2,300개 되는데 그 중에 아마 1,700개, 1,800개 거의 다 이런 우하향하는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 기관 외국인은 걔네들은 배 땡기면서 살까요? 아니에요. 걔네들도 막 손절치고 난리예요. 그만큼 뭐 주가가 하락하는데 그들이라고 뭐 별 수 있겠나요? 그들이야말로 오히려 철저하게 기준선 정해놓고 아니다 싶으면 다 손절 나가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나가니까 걔네는. 우리는 그냥 참고 심리적으로 버티다가 안 될 때 이제 손절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톰 같은 경우 제가 재무 상태 보니까 나쁘진 않아요. 그냥 뭐 크진 않아요. 막 500억대 매출을 보여주면서 뭐 조금씩 늘어나는 모양새를 나타내는데 왜 안 가요? 시장이 안 가는데 뭐 이런 조그만 종목이 갈 수 있을까요? 특히 이 소프트웨어 아니면은 뭐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도 반도체 그 밑단에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그렇게 엉망이니까 이런 애들도 엉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이전 저점 깼는데 그래도 얘는 24일날 저점 안 깼어요. 자, 일단 시장 저는 이번에 저점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는데 결국 얘가 이 자리를 깨고 갈 거냐? 뭐 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이전 저점 깨지 않으면은 이쪽이 올라간 짝꿍댕이 쌍바닥 만들면서 조금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저점 깨면 깨도 괜찮아요. 어차피 시장도 깨면서 반등 일정 부분 나온다면 얘도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뭐 이 종목을 비롯한 모든 종목들 내가 갖고 있는데 시장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거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결국 14일 날 이 CPI 발표하는 그때까지 뭐 변동을 줄지 그건 알 수 없고 여튼 제가 보고 있는 저점 갭 메우는 작업이 한마 2270 거기 위아래로 거기서 좀 만들어진 다음에 상승 나오면 이들 종목분들도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내가 반등을 어디까지 봐야 되니? 라고 했을 때 일단은 그냥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볼 땐 이 고점에서 23,800원이 저점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건 26,200원 여기까지는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 조금 세게 줘주면 28,700원까지는 열려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다시 한번 저점 만들어야겠지만 얘가 저점이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28,70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자리에서는 비중이 20%니까 최소한 10% 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여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냥 종목별이 알아서 그냥 쿡쿡 올라가는 건 정말 그날마다 몇 종목 안 되잖아요. 거기에 내 종목이 포함돼가지고 쭉 올라가주면 땡큐이지만 그런 모양새가 아닌 난 내 종목은 그냥 시장하고 그냥 엇비슷하게 가라고 했을 때 일단 시장이 저점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시장에 저점 나올 거니? 라고 했을 때 나는 7월 달에 분명히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요 조금만 더 참고 가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이 23,800원을 깨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4등분 해보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60일 이평선까지 내려오는 60일 이평선까지 거기까지 한번 목표가를 보자. 하여간에 이 60일 이평선이까지 하락하잖아요. 뭐 어디서 항상 주가가 머뭇대요? 60선에서 머뭇거려요. 못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얘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일단 단기 목표가 이렇게 좀 보시고 가시자고요. 네, 아톤과 관련해서 이 전망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이 앞에 그 하단 라인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 좀 기준점으로 두시고 앞으로 좀 전략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우선 이 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좀 버텨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지금 채팅창 보니까 요즘에 너무 많이 하락을 하고 다 떨어지고 있어서 진단할 종목이 없다. 네, 이렇게 좀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다 매수가가 부끄러워서 안 올리는 듯 이런 댓글도 있네요. 네, 하지만 이렇게 좀 모두가 다 안 좋을 때 하나라도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찾아보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략을 세워보고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꼭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원래 건강검진 같은 것도 이게 뭔가가 발현되기 전에 빨리 가서 진단을 받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여기서 종목 상담 많이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ST팜입니다. 잠수부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 단가는 93,000원, 보유 비중은 17%라고 하십니다. 이 작년에 큰 수익을 준 종목이라서 참 애정하는 주식이고 올해에도 저점대마다 매집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불안하다고 하시네요. 네, 진단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93,000원 부근이면 뭐 작년에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고 올해 들어서 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ST팜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 모멘텀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쭉쭉쭉 오름세를 나타내다가 최근에는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도 오늘같이 이렇게 좀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도 1%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나름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또 해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또 들어왔다 나갔다를 좀 반복하고 있네요. 특히 이제 저가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매도하는 폭은 좀 넓은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ST팜 계속해서 좀 매집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전략을 좀 들고 가는 게 괜찮을까요? 뭐 이 정도 차트면 훌륭하지요. 훌륭하고요. 제가 그 지난주부터 이야기했듯이 제약 바이오 섹터 움직임이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일정 부분 얘들의 움직임은 더 연출될 가능성은 있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막 금리 인상 시점에 가장 힘든 게 제약 바이오야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 올라가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리고 또 뭐 내년쯤 되면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인하할 거야.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건 좀 먼 뒷이야기고 지금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얘는 충분히 그냥 빡 트레이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93,000원이면 내가 봤을 때는 요새 한 1, 2주 전에 매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잘 보시면 그리고 물려가지고 상담 안 한다 이런 표현 하셨는데 주식은 항상 쉽지 않아요.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그 어려운 시점을 이겨내야지 내가 더 성숙하고 또 더 잘 나갈 수 있는 거지. 어려울 때 피하고 도망가면은 주식 영영 못해요. 왜?
쉬운 날보다 어려운 날이 더 많거든요. 그럼 어려운 날마다 도망가고 어려운 날마다 안에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절대로 못 봅니다. 결국 이러한 공포 구간을 이겨냈을 때 내 스스로가 더 내공이 쌓여지고 내 실력이 쌓이는 겁니다. 어려울 때 종목도 잘 보이고 또 시장도 배우고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배움이 누적됐을 때 결국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코 빠져 있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한 두세 달 동안에 박스 상단하고 하단을 좀 그어놨어요. 그러면 결국 이 흐름 속에서 한 6개월, 7개월 전 저점이 83,700원이죠. 이 가격대를 깨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봤을 때 이제 추세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요거를 깨게 되면 이 60일 이평선이 뚝뚝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오늘의 양봉이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개파락해놓고 살살살살 올라가주는 모양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수젠텍 같은 경우 급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합니다. 결국 좀 어찌 보면은 이들 쪽에서의 움직임이 연출되고 한다면 ST팜도 절대로 나쁜 기업이 아니거든요.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보여주는데 일단은 얘가 여기만 가면 자꾸 맞고 떨어져요. 94,500원. 그러면 93,000원이죠. 94,500원. 거기서 절반 파세요. 17%니까 팔라는 거야. 그럼 팔았더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내 매수가보다 낮은 자리에서 또 비중을 늘릴 기회를 주고요.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 가봐야 내가 봤을 때는 10만 원 넘어가면 또 떨어집니다. 그럼 거기서 또 일정 부분 팔고 트레이딩 하자. 결국 얘가 이러한 가격대를 치고 올라가 줘야 그 다음 여기까지 또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열려버리면 이제 이 12만 원 위에는 큰 매물대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뭔가 큰 호재가 나왔을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이러한 자리를 보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여기가 1차 목표가, 여기 2차 목표가, 여기 3차 목표가, 다음 여기 이런 식으로 가시고요. 여튼 지금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93,000원 잘 사셨어요. 잘 사셨고 조금 근데 목표가가 살짝 조금 크지는 않아요. 그거 먹자고 이거 어때요? 그거라도 안 먹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때라도 좀 팔 걸 그러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윗단에 조금 매물대가 보여지면은 그냥 비중 줄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갈지 안 갈지는 시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대놓고 그냥 갖고 갈래요. 그것은 그닥 바람직한 모양새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여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내가 이제 교육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제 일목균형표인데 이 윗단에 보면 보라 색깔이 후행 스팬이에요. 이런 애들이 가격을 치고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뒤로 26개 자리, 이런 자리가 매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매수 자리가 아니라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치고 가기 위해서는 이 후행 스팬이 이러한 가격대를 치고 그다음에 선행 스팬 1 아니면 60일 이평선 치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가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여튼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변동 없어요. 그러면 60일 이평선 한 94,500원까지 일단 보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ST팜 요즘 시장 분위기 치고는 이 상대적으로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만 해도 좀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다 하락하고 있고 성적이 너무나도 부진하기 때문에 마음에 돌덩이를 하나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돌덩이가 바위에서 어느 정도 좀 조약돌 정도로는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ST팜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매물대에 따라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추천해 주셨네요. 그래서 일단은 94,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네, 1단계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좀 빠르게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기분도 되게 꿀꿀하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한국가스공사요. 한국가스공사요. 네,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예?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이요.
42,000원에 50%. 42,000원에 50% 갖고 계시군요. 네, 최근에 네. 뭐 가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뭐 난이다 이런 소식 때문에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대응 전략 펼치면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해 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이 한국가스공사 42,000원 그리고 보유비중 50%라고 하는데요. 이 최근에는 그래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었어가지고 전망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최근에 오름이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상거래 일세 좀 하락하고 있죠. 추세 때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크게 일단 수소 쪽 테마 하나 붙어야 돼. 수소는 좀 거리가 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 가지고 과연 푸틴이 전쟁을 쉽게 끝낼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내년 2월 올 겨울을 한번 볼 것 같아요. 왜? 유럽을 한번 더욱더 혼란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그냥 기술적으로만 설명드리면 우리 여기서 34,450원 이 추세대를 잘 지켜주다가 여기 깨버렸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왔다 올라가도 여기서 막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오늘의 저점 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여기 굉장히 큰 매물이 있기 때문에 툭 떨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아마 여기로 올라가기도 버거운 모양새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저점 지켜주는 게 좋고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툭 떨어진 다음에 그러면은 죽어버려요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이 겨울 동절기가 가지고 유럽이 에너지난 막 이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되면은 한 번쯤은 얘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뚝뚝 이 오늘 저점 깨면은 아마 여기 얘를 향해서 다시 한번 갈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큰 그림에서 이제 쌍바닥 만들겠다라는 거죠. 지금 뭐 전체적인 수급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뭐 연기금이 조금은 버텨주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팔았지만 월 기준으로 했을 땐 외국인 연기금의 수급은 그런데도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시장 흐름 자체에 있어서 얘도 조금 매도 쪽으로 방향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등, 얘가 오늘 저점 지켜주게 되면 얘 반등 나오면 어디까지 나와요? 일단 매수하신 60일 이평선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점 깨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요. 일단 비중이 50%이니까 그냥 끌고 가야죠. 뭐 여기서 뭐 추매고 뭐고 그러한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튼 이 한국가스공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소 테마가 한번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좀 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쟁 관련돼 가지고는 충분히 또 이제 이 여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유럽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터키에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독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풍력이 안 돌았어요. 거기서 에너지 대란이 시작되면서 전쟁 나고 이러면서 에너지가 수급이 자꾸 꼬여버렸는데 과연 올여름에도 그 무지하게 더울 때 바람이 부는지 그거 하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쟁이 이어지면서 동절기까지 에너지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게 되면 뭐 이런 천연가스 관련돼 가지고 또 한국가스공사도 한 번쯤은 또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한국가스공사 관련해가지고 뭐 요즘의 흐름 그리고 뭐 요즘의 흐름이랑 앞으로의 전망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잘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 큰 수익 챙겨가시기를 제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최태규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좀 종목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문가님 공방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저녁 6시에 공개 방송합니다. 많은 힘들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보고 있는 시장관, 왜 저점이 나오는지 그러한 부분과 함께 오히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서서히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으면 꼭 좋겠다. 그리고 이런 구간이 왔을 때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우리 최태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은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최태규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진단쇼를 해봤는데요. 많은 도움 가져가시고 꿀팁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댓글 보니까 불나방 만들기 프로젝트, 그리고 불사조랑 불나방이랑 싸우면 불나방이 이기죠? 이러는데, 불사조는 한 마리밖에 없잖아요. 불나방은 되게 많은데, 이게 지금 개수 차이로 이길 수 있을지, 불나방이 이기는 일은 이제 많이 공격했을 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불나방에서 불사조로 같이 진화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저와 함께 불나방에서 불사조로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쇼를 해볼 텐데요. 네, 금산 전문가님 만나기 전에 저랑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사실 여기 보면서 여기 뭐 걸스데이 이제 은퇴하고 진단쇼 하고 있냐 하셨는데, 네, 제가 은퇴한 지 좀 됐고요. 이제 여기서 진단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저는 잠을 자가지고 이렇게 수익률을 못 챙겨가는데, 진단쇼에서 좀 더 열심히 시청자분들의 수익률을 챙겨드릴 수 있도록 여기서 열심히 자리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산 전문가님 연결해 볼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사실 원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파란불을 켜내가지고, 요즘에 좀 이 단기 급등한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인지, 아니면 지금 업황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있는 건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제가 오늘 그 미니 강의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그럼 시장이 워낙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2시간 정도 작업을 해서 그 이토마토 홈페이지 투자 전략란에 제가 주간 시황을 올려놨습니다. 그 제목이 시장의 비관론을 사야 할 때, 제가 새벽 6시 일어나 2시간 작업해서 제가 이토마토 홈페이지 투자 전략란에 시황을 올려놨으니까요. 그 시황을 참고하시면 시장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그 미니 강의의 주제가 원전 산업입니다. 원전 산업을 제가 한번 그 미니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는 신규로 좀 진입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원전 산업, 특히나 우리가 SMR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스몰 마즐리 리액터라고 하는데, 이 SMR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신재생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제가 원전 산업의 재조명이라고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그 원전 산업은 그 새 정부 들어와서 지금 재조명을 받는 분야입니다. 이번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원전 테마주가 잠깐 한번 주목을 받았었죠. 새 정부에서 이 원전 분야는 당분간 저는 강세 흐름을 저는 볼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신한울 3, 4기 공사 재개했죠. 그 다음 원자력 발전 비중을 지금 상당히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형 모듈 원자, 우리가 SMR이라고 하는 이 SMR의 개발이 지금 구체화될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들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원전 업종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목받는 분야가 SMR 시장인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 있죠. 이게 소형 원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그 용기에 원자로하고 중기 발생기, 뭐 냉각제 펌프, 뭐 가압기를, 주요기기를 모두 담은 일체형 원자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 비용이 기존 원전보다도 저렴하죠.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하고 분산형 우리가 원전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원전 관련 그 섹터를 보시면 이쪽에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는데,
제가 새로운 종목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 SM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보통 여러분 알고 있기로 이렇게 알고 계시죠. 보통 우리가 SML 핵심주가 시장에 약 한 30개 정도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30개 중에서 보통 여러분이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이나 뭐 보성파워텍이나 일진파워나 한신기계나 한전 KPS나 한전기술을 주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 SMR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서 숨어있는 종목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대형주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소형 원자로 관련되어 있는 섹터 중에서 지금 숨어있는 수혜주는요. 여러분들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이 여러분들 미국에 우리가 세계 1위의 SMR 기업이 미국의 뉴스켈 파워라는 기업이 있죠. 요 기업에 지금 물론 뭐 두산 같은 경우는 뭐 1,000억 이상을 투자했지만 삼성물산도 이게 900억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뉴스켈 파워라는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시가 총액 한 23조 가까이 됩니다. 한 주당 $10 정도 되죠. 한번 보세요. 뉴스켈 파워라고 지금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지금 삼성물산 이게 900억을 지금 투자를 해놨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앞으로 이게 2,000억 정도의 투자를 할 것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어요. 삼성물산이 앞으로 SMR 지금 소형 원자로 쪽에서는 핵 반응로 설치하고 제반 시설 건설을 맡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원전에 저는 숨어있는 수혜주는 삼성물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삼성물산의 한번 차트를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삼성물산 주가가요. 최근에 삼성그룹주 주가는 사실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주가가 이게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주가 이렇게 한번 급등이 안 나오고 좀 주가가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저는 숨어있는 소형 원자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게 대형주 위주였잖아요. 뭐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뭐 한전,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뭐 이런 좀 대형주들 위주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 사실상 숨어있고 다크호스가 될 만한 종목까지 짚어주셨네요. 네, 그 종목이 바로 삼성물산이라고 합니다. 이쪽 부분에도 상당한 기대감을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원전 쪽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도 좀 눈을 돌리셔가지고 또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 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가지고 포트폴리오에도 큰 도움이 되시기를 제가 여기서 기원하고 있을게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할 첫 번째 종목은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고선님의 종목이고요. 진입가는 1,945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최근 폭락하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고민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10,000원 초반 부근 그리고 11,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신 거면 매수한 지가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수익 실현을 이렇게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시면서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뭐 최근에도 계속 오르다가 지금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좀 오랜만에 이렇게 하락세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좀 놀라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뭘까요?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좀 조정받는 걸까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동종목은 사실은 이 맥쿼리 인프라라는 기업 자체는 정상적인 이름이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자조합이죠. 지금 그동안에 이 종목은 사실은 배당주로서의 메리트가 있는 거죠. 배당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종목의 지금 배당을 보시면 배당이 대략 뭐 시가 배당 따지면 한 5% 가까이 정도의 배당이 나오는데 주가가 지금 오늘 시장을 잘 보시면 그동안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시세가 탄탄했던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순환매 장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가 지금 우리가 방산 관련 섹터 보세요. 오늘 급락이 나오죠. 여러분들 원전도 지금 급락이 나오고 조선도 지금 급락이 나오고 그동안에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주가가 좋았던 주식들이 오늘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분께서는 사실은 이런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지금 시장에서 시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런 걸 차라리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1945원에 지금 샀기 때문에 수익이 나 있잖아요. 이분께서는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랜 주식을 가지고 계셨네, 그죠? 1,900원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대략 지금 이분께서는 매수한 가격대가 요 정도 한 2년 가까이 된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오늘 자리는 가지고 계시다가 좀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하면 급락이 한번 나왔으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바로 한번 돌려 세우세요. 돌려 세우면은 바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제가 봤을 때 12,400원 요 정도 있죠. 요 정도는 저는 가능해 보이니까 이 정도면은 이거는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갖고 계시다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맥쿼리 인프라 배당금 매력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보이셨을 것 같고 또 계속해서 뭐 꾸물꾸물 올라가는 오름세를 좀 연출해줘가지고 좀 믿고 계셨던 분들도 많아서 지금 급락하는 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선은 뭐 순환매적인 성격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으니까 이 맥쿼리 인프라 들고 계신 분들 아니면 뭐 진입을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랜만에 또 이제 댓글창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에 영화 흥행하는데 왜 자꾸 떨어지나요? 이런 고민도 올라와 있네요. 네, 최근에 이제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리오프닝이 조금씩 활성화가 되면서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흥행하고 있는 영화도 많았고 또 요즘에 좀 개봉작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영화 산업 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많은 관심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영화는 왜 흥행을 하는데 이 주가의 흐름은 흥행을 하지 못할까요? 정말 3대 미스테리로 좀 넣어줘야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진단을 통해서 금산 전문가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원필님의 종목이고요. 쇼박스입니다. 5,250원에 진입을 하셨고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영화가 흥행하는데 왜 자꾸 떨어지나요? 네, 여기에 정말 한탄이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쇼박스 리오프닝 기대감 상당히 많이 받았고 또 예전부터 그런 말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 쇼박스 들고 계신 분들 어떤 대응 전략 펼치는 게 나을까요? 리오프닝 기대감 믿어도 괜찮을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이 종목이 리오프닝 관련 섹터죠. 이게 오리온 계열사입니다. 쇼박스라는 기업이 우리가 영화 배급도 하고 영화 제작도 하고 그죠? 그다음은 영화 상영 외국 영화를 또 수입해서 또 영화관에 상영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 쇼박스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은 성장성 자체가 이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죠. 이거는 실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실적이라고 하는 게 뒷받침이 돼줘야 주가가 움직이. 이 종목 가지고 쇼박스가 이 기업이 지금 최근에 4년 동안에 영업이익을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흑자, 적자, 흑자, 적자 이렇게 한 해는 흑자를 봤다가 한 해는 적자 보고 이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죠. 지금 올해 지금 1분기에 지금 마이너스 14억에 지금 적자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종목이 주가는 반등을 주려면요 성장성 자체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실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보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화 관련돼 있는 섹터들 또는 엔터테인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그다음 우리가 화장품 관련돼 있는 종목, 리오프닝 관련돼 있는, 여행 관련돼 있는 섹터 주가가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지금 5,250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손실 보지 않고 이거는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코스닥이 718포인트고 코스피가 2,300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 모든 종목에 제가 해당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잘 가지고 기다렸다가요. 매수가 정도 오면 한번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입니다. 소백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10% 이상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5,250원 정도 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또는 꼭 5,250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거는 5,000원 정도 넘어가면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이고, 차라리 엔터테인 관련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익률 측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GIP 엔트라든지 아시겠죠? 이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을 차라리 매매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박스 관련해서는 금산 전문가님이 팩폭을 날려주셨네요. 네, 지금 차라리 그냥 매도를 하고 만약에 리오프닝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면 엔터주 쪽으로 차라리 이렇게 눈을 좀 돌려봐라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이 쇼박스는 뭐 실적 같은 부분도 체크를 해야 하고 또 영화 산업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아쉽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엔터 아니면 오늘 잘 가고 있는 뭐 카지노 이쪽으로도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뭐 이렇게 영화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최근에 헤어질 결심을 좀 봤거든요. 박찬욱 감독이 한다고 해서 봤는데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살짝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영화가 많이 개봉되고 있다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 또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 신현호님의 종목이고요. 한화솔루션입니다. 진입가는 45,000원이고 보유 비중이 상당히 크세요. 80%를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이 산 가격까지 오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한화솔루션 최근에 뭐 신재생 에너지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태양광으로 많이 떴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름세를 나타내고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진입하신 부분에서 45,000원 부근에서 진입을 하셨으면 이 수익 실현 구간을 좀 놓치신 다음에 하락세를 조금 더 많이 버티셨을 것 같거든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분께서는 한화솔루션은 45,000원에 지금 80%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 저는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올해가 올해 2022년도는 저는 제가 섹터는 어떤 섹터가 저는 시장을 주도한다고 보냐면 저는 에너지라고 봅니다. 에너지. 이 에너지가 2022년 올해 시장을 아마 주도할 거예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이 한화솔루션 그러면 태양광 쪽인데 오늘 태양광의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 딱 두 종목이잖아요. 우리가 태양광 그러면 딱 그냥 두 개만 보시면 돼요. 한화솔루션이라는 기업하고 OCI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요. OCI도 오늘 보시면은 주가가 고공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죠. 하나 더 볼까요? CS 베어링 최근에 주가가 한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죠. 이거는 풍력인데 풍력도 오늘 보시면은 CS 베어링 오늘 11% 정도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태양광에서는 OCI, 그 다음은 한화솔루션 쪽이니까 이거는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6% 빠진 것은 사실은 지금 이게 보시면은 까맣게 칠해놓은 거 있잖아요. 요 33일 이평선 사실 이건 오늘 깨질 자리는 아닙니다. 이게 깨질 자리가 아닌데 이게 왜 깨졌냐면은 여기서 손절이 나간 거죠. 지금은 기술적으로 보시면 딱 주가가 지지선을 깨잖아. 그럼 무조건 매도가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조금만 돌아서면 이건 빠르게 회복이 나올 겁니다. 저는 빠르게 회복이 나오면 이 종목은 앞전 고점 돌파도 저는 시도할 것으로 보여요. 이게 사실은 이 차트 놓고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닌 거죠. 그죠? 주가가 1차 상승이 나오면 충분히 조정받고 가는 거죠.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시장에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아래쪽으로 지금 하락이 나왔. 저는 비중이 좀 제가 적다고 했을 경우에 저는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비중을 80%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못 하는 거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께서 비중을 8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종목은 매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이거는요, 이렇게 하세요. 충분히 이 종목은 4만 원 이상은 충분히 이거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손실 보지 않고 저는 매도는 가능하다. 물론 이분께서 4만 5천 원에서 매수하시는 여기까지도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 종목은 한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입니다. 최대한으로 제가 가능성이 없는 주식을 저는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은 시장에서 중심에 있는 종목이에요. 태양광, 풍력, 조선, 조선기자재 또는 원전 관련 섹터, 방산 관련되어 있는 종목,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종목 또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올해 저는 하반기 되면 저는 시장의 리딩 종목으로 저는 부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즉 이 종목은요 매도 안 하셔도 되니까 최대한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요즘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이 태양광 쪽에서 좀 주도하는 그런 종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움직임을 이렇게 좀 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네요. 네, 참고하셔가지고 요즘에 태양광 에너지 많이 관심 받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OCI랑 거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이 태양광 쪽에서 대장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안심하시고 조금만 더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진단쇼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시장 너무 많이 하락하고 있고 맨날 하락하고 또 하락하고 장 초반에만 잠깐 이렇게 고개 들면서 사람한테 기대감만 심어주고 해가지고 좀 얄밉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맨날 하락하기만 하니까 이제 아무렇지 않아지는 그 지경까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이 내 마음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중심을 잘 잡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더 빠져나올 수 있고 좋은 수익률 챙겨갈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런 진단 더 잘 할 수 있도록 여기서 항상 파이팅 넘치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내일도 점심시간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